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깊이 파고들 이야기는요, 뭐랄까, 주변에서 들어봤을 법도 한데, 막상 들여다보면, 이런 게 있었어? 싶은 그런 반전이 있는 사연입니다. 한 남성분이 계셨어요. 그 주식 투자 실패 때문에 결국 결혼 10년 만에 이혼을 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전 재산이었던 아파트를 전 아내와 따님에게 위자료로 다 넘겨주시고 본인이 이제 고시원에서 정말 새롭게 시작을 하신 거죠. 아, 이제 다 정리됐다. 이렇게 생각하셨는데 어느 날 정말 생각지도 못한 고지서가 날아온 겁니다. 바로 양도소득세였어요. 그것도 꽤 큰 금액으로요. 아니, 재산을 그냥 넘겨준 건데 뭐 돈을 받은 것도 아니고 말이죠. 그런데 왜 세금을 내야 하는 걸까요? 이 당혹스러움. 네, 여기서부터 오늘 이야기를 좀 풀어가 보려고 합니다. 저희 목표는 명확합니다. 이혼할 때 재산을 위자료로 넘겨주면 왜 세금이 나올 수 있는지, 또 이게 재산 분할이랑은 뭐가 다른 건지, 그 법적인 근거랑 현실적인 의미까지 오늘 한번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어쩌면 당연하게 생각했던 부분에 숨어있는 세금 이야기. 자, 지금부터 한번 깊이 들어가 보시죠. 정말 상상만 해도 좀 막막한 상황인데요. 그 이혼이라는 그 힘든 과정을 겨우 거치고 어떻게 보면 유일한 재산이었던 집까지 다 넘겨주고 이제 새 출발하려는데 거기에 세금 폭탄이라니요. 정말 가진 걸 다 줬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세금이라는 빚까지 떠안게 된 그런 심정. 진짜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전문가님? 네, 그 심정은 뭐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어떻게 보면 가진 거 다 주고 빈손이라고 생각했는데 나라에서 세금을 내라고 하니까요. 얼마나 당황스러우셨겠어요. 이 문제를 이해하려면 법이 이 상황을 어떻게 보는지 좀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자료를 보니까 이분이 변호사 친구랑 통화하면서 그 이유를 알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핵심은 이겁니다. 이혼하면서 위자료를 줘야 할 의무가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 위자료 대신에 본인 소유의 아파트를 넘겨주는 이 행위, 이게 법적으로는 그냥 재산을 주는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유상양도, 다시 말해 대가를 받고 재산을 넘긴 걸로 본다는 점입니다. 네, 잠깐만요. 대가를 받고 넘겼다고요? 아니, 아파트를 주고 뭐 현금을 받거나 한 게 전혀 없는데 어떤 대가를 받았다는 건가요? 이게 제일 헷갈리는 부분 같은데요. 맞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대가라는 것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뭐 현금이나 이런 것만 뜻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혼란이 오는 거죠. 법률적으로 한번 따져보죠. 이 남성분이 아파트를 넘겨주는 대신에 뭘 얻었을까요? 뭘 얻었을까요? 바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의무, 즉 채무가 사라지는 이익을 얻은 겁니다. 아, 채무가 사라지는 이익이요? 네, 갚아야 할 빚이 있었는데 그 빚을 아파트라는 부동산으로 대신 갚은 셈이 되는 거죠. 이걸 좀 더 쉬운 예로 들어볼까요? 만약에 진행자님이 친구분한테 1억 원을 빌렸다고 쳐보죠. 네. 근데 현금으로 갚는 대신에 진행자님 소유의 시가 1억 원짜리 그림을 주기로 합의했어요. 그럼 진행자님은 그림을 넘겨주는 대신에 1억 원 빚 갚을 의무에서 벗어났죠. 그렇죠. 빚은 없어지는 거니까요. 네. 세법에서는 바로 이 채무 면제를 진행자님이 그림을 판 대가, 즉 경제적 이익으로 본다는 겁니다. 아, 그래서 그림을 양도한 것에 대해서 세금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혼할 때 위자료로 부동산 넘겨주는 것도 정확히 같은 원리입니다. 위자료라는 그 채무를 부동산으로 갚았기 때문에 그 채무가 없어진 것을 경제적 이익, 즉 대가로 봐서 양도소득세를 매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 비탄감 자체가 일종의 소득처럼 취급된다는 말씀이시네요. 와, 직접 내 주머니에 돈이 들어온 건 아니지만 나갈 돈이 안 나가게 된 것도 이익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군요. 야, 이건 정말 일반적인 상식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데요. 보통 양도세 하면 집 팔아서 돈 벌었을 때 내는 세금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네, 바로 그 지점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런 예상치 못한 세금 고지서를 받고 당황하시는 겁니다. 실제로 대법원 판례를 봐도요, 이런 입장을 아주 명확히 하고 있어요. 위자료 지급의 가름에서, 즉 위자료 대신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는 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유상양도에 해당한다. 이런 판결이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위자료 지급 의무 면제라는 이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어쨌든 경제적 이익을 실현한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럼 이분 같은 경우는 피할 방법이 아예 없었던 걸까요? 이혼하면서 어차피 전 재산을 넘겨주기로 한 건데 세금까지 내야 한다면 이건 너무 가혹하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아, 여기서 이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만약 이 남성분이 아파트를 위자료 명목이 아니라 재산 분할이라는 명목으로 넘겨주었다면 상황은 아마 크게 달라졌을 겁니다. 재산 분할이요? 네. 세금 문제에 있어서 위자료와 재산 분할은 법적으로 완전히 다른 취급을 받거든요. 재산 분할. 아니, 이혼할 때 재산 나누는 건 당연히 하는 거 아닌가요? 그게 위자료랑 어떻게 다르길래 세금 문제가 달라지는 거죠?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그 법적인 성격 자체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위자료는요, 쉽게 말해 이혼의 책임이 있는 쪽이 상대방의 정신적 고통을 배상하기 위해 주는 돈, 그러니까 일종의 손해배상금 성격이 강해요. 아, 손해배상. 그렇죠. 그래서 위자료를 줘야 할 채무가 발생하는 거고요. 반면에 재산 분할은요, 부부가 결혼 생활 동안 함께 노력해서 만든 공동재산 있잖아요. 네. 그걸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서 나누는 과정입니다. 이건 뭐 누가 누구에게 빚을 갚는다거나 대가를 지불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원래 각자 몫이었던 것을 그냥 확인하고 나눠 갖는 것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산 분할로 재산을 이전하는 건 위자료처럼 채무를 변제했다 이렇게 보지 않는 거죠. 또 한쪽에 다른 쪽에 공짜로 재산을 주는 그런 증여도 아니라고 보고요. 그냥 공동 재산을 청산해서 나눠 갖는 고유한 과정으로 이해하는 겁니다. 따라서 재산 분할로 부동산을 넘겨주는 경우에는 대가를 받고 넘긴 걸로 보지 않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와, 정말 놀랍네요. 아니, 똑같이 이혼하면서 아파트를 넘겨주는 건데 서류에다가 위자료라고 쓰느냐, 재산 분할이라고 쓰느냐에 따라서 한쪽은 세금 폭탄 맞고 다른 쪽은 아닐 수도 있다. 이야, 그냥 그 법률 용어 하나 차이인데 결과가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법적 명목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죠. 물론 실제 이혼 과정을 보면 위자료랑 재산 분할이 막 섞여서 이뤄지는 경우도 많고 또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 판단이 좀 달라질 여지는 있어요. 하지만 기본적인 원칙은 그렇다는 겁니다. 위자료 명목으로 이전하면 유상양도로 봐서 양도세가 나올 수 있고 재산 분할 명목으로 이전하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아,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참고할 만한 판례가 하나 더 있는데요. 재산 분할로 재산을 이전받는 경우 이게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있어요. 아, 증여세도요? 네, 이 판결이 비록 증여세에 관한 것이긴 하지만 재산 분할이라는 게 위자료나 단순 증여랑은 법적 성격이 다르다는 걸 명확히 보여주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즉, 재산 분할은 공동재산의 청산 분배라는 독자적인 성격을 가지는 거고 이건 양도소득세 측면에서도 위자료와는 다른 취급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시사하는 거죠. 그렇군요. 아, 그러고 보니 최근에 그 대기업 C 회장하고 배우자 NC 이혼 소송 판결이 생각나네요. 굉장히 큰 이슈였잖아요. 법원이 C 회장한테 NC에게 재산 분할로 665억 원을 주라고 명령했죠. 네, 맞습니다. 만약에 그 거액이 위자료 명목이었다면 와, C 회장 측에서 내야 했을지도 모르는 세금 문제도 어마어마했을 수 있겠네요. 하지만 재산 분할이니까 말씀하신 대로 양도소득세 문제는 크게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 뭐 이런 해석도 가능하겠군요. 정확히 그 점을 짚어주셨습니다. 물론 그 사건의 구체적인 자산 구성이나 이전 방식에 따라서 다른 세금 문제가 생길 수는 있겠죠. 하지만 적어도 재산 분할로 인한 부동산이나 주식 같은 자산 이전 자체에 대해서는요. 위자료 명목으로 이전하는 경우와는 달리 양도소득세 부담이 원칙적으로는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까 그 사연 속 주인공이 아파트 한 채를 위자료로 넘기고 세금 문제에 딱 부딪힌 거랑 비교해 보면 이 법적 명목이라는 게 갖는 무게감이 얼마나 큰지 정말 실감나죠. 네, 정말 아는 것이 힘이다. 이 말이 딱 맞네요. 그럼 이혼 합의할 때 재산을 넘겨주게 된다면 무조건 재산 분할이라고 쓰는 게 유리한 건가요? 혹시 뭐 주의할 점 같은 건 없을까요? 반드시 그렇다고 딱 잘라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위자료하고 재산 분할은 세금 문제 말고도 법적으로 다른 의미랑 효과를 가지거든요. 아, 다른 점도 있군요. 네. 예를 들면 재산 분할 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안에 행사해야 하는 소멸시효가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청구를 못하는 거죠. 반면에 위자료 청구권은
그 손해랑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고요. 시효 기간이 다르네요. 그렇죠. 또 재산 분할은 혼인 파탄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지랑 상관없이 청구할 수 있는데 위자료는 원칙적으로 잘못한 배우자, 유책 배우자에게 청구하는 거고요. 그리고 재산 분할 액수를 정할 때는 뭐 혼인 기간, 각자 재산 형성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나이나 직업 이런 여러 요소를 다 보는데 위자료는 정신적 고통의 정도가 중요한 기준이 되고요. 따라서 어떤 명목으로 재산을 이전할지는 단순히 세금 문제만 볼 게 아니라 이혼 당사자들의 그 구체적인 상황이나 법률적인 권리, 의무 관계 이런 걸 다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합니다.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변호사하고 충분히 상의하는 게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세금만 보고 섣불리 결정할 문제는 또 아니네요. 하지만 적어도 위자료라는 이름으로 부동산 같은 걸 넘겨줄 때는 예상치 못한 양도소득세가 나올 수 있다는 이 사실 자체는 꼭 알고 있어야겠네요. 특히 아까 그 사연 주인공처럼 전 재산을 넘겨주는 상황이라면 더더욱 그렇겠고요. 맞습니다. 핵심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이혼할 때 위자료 명목으로 부동산 같은 자산을 넘겨주면 그건 위자료 지급 채무를 면하는 대가를 얻는 유상양도로 봐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이거고요. 네? 둘째, 반면에 재산 분할 명목으로 부부 공동재산에 이전하는 건 채무 변제나 증여가 아니라 공동재산의 청산 분배 과정으로 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이겁니다. 네, 명확하네요. 네. 그래서 셋째, 이혼 과정에서 재산을 넘겨줄 때는 그 법정 명목을 어떻게 정하느냐가 세금 부담에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충분히 상의해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혼이라는 과정 자체가 뭐 감정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정말 힘든 일인데 이 법률 용어 하나 때문에 추가적인 세금 부담까지 질 수 있다는 점은 정말 꼭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건 단순히 이혼을 앞둔 분들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살면서 겪게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계약이라든지 법률 행위에서 그 명칭이나 정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그런 사례 같기도 하고요. 예상치 못한 결과를 피하려면 그 의미를 정확히 아는 게 중요하겠네요, 정말. 그렇습니다. 법률 용어 하나하나에는 다 그에 따른 법적 효과나 책임 같은 게 규정되어 있기 마련이죠. 특히 세금 문제는 우리 재산이랑 바로 연결되는 아주 민감한 사안이니까요. 더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살펴본 내용, 위자료와 재산 분할의 세금 차이, 혹시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 비슷한 경험을 하셨거나 좀 궁금했던 분들이 계셨다면 조금이나마 궁금증이 풀리셨기를 바랍니다. 같은 재산 이전이라도 법정 명목에 따라서 세금 결과가 확 달라질 수 있다는 점. 특히 위자료는 채무 소멸이라면 경제적 이익에 대한 대가로 간주되어서 유상양도로 취급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었죠. 네, 오늘 저희는 주로 세금이라는 아주 현실적인 문제에 초점을 맞춰서 위자료와 재산 분할의 차이를 좀 깊게 들여다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이 두 가지 법적 분류, 그러니까 위자료다, 재산 분할이다, 이 꼬리표가 세금 말고 또 어떤 다른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세금 외의 차이예요? 네, 예를 들면 이혼 후에 각자의 신용도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지, 혹은 나중에 한쪽이 파산을 하거나 추가적인 빚이 생겼을 때 과거의 위자료로 받은 재산이랑 재산 분할로 받은 재산 사이의 어떤 법적 안정성 같은 것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을지, 더 나아가서는 재혼했을 때 배우자의 권리 관계에는 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지 등등, 그러니까 세금이라는 이런 직접적인 금전 문제 너머에 있는 이 법적 분류가 가져올 수 있는 어떤 잠재적인 파장들, 이런 걸 생각해 보는 것도 상당히 의미 있는 탐구가 될 것 같습니다. 와, 정말 그렇네요. 그 법적 분류라는 게 단순히 세금 계산의 기준을 넘어서서 개인의 삶에 정말 여러 가지 다른 방식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해 주시는군요. 흥미로운 질문입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 깊이 있는 분석이 여러분의 이해를 넓히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번에도 흥미로운 자료와 깊이 있는 분석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